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해 분노하며 자신의 첫 증인 신문에 나섰습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3월 15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박수홍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박씨와 대질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박수홍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고소장에는 2020년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형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3월에 이미 주주명부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라며 카톡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3월까지는 형의 횡령을 의심했었고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확신했다 라면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전에 교제한 연인의 이름이 게재된 것을 보고 자신이 헤어지라고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공개한 이유는 뭐냐? 불러 처리를 해도 되지 않냐? 정말 비열하다 라며 흥분했습니다. 이후 박수홍 변호인은 박수홍이 재판장에서 흥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에서 나온 A씨가 과거 미우새에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상처가 크다고 말한 여자분입니다. 재판 쟁점과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먼저 박수홍은 라헬은 자신이 홈쇼핑 출연료 행사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해 설립한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고 메디아붐은 평생 방송 출연료가 모인 1인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홍 법률대리 변호사에 따르면 메디아붐은 박씨가 대표이사로 가족들이 지분을 갖고 있고 박수홍의 지분은 없었습니다. 라헬의 경우 웨딩업체로 수익을 내다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박씨와 형수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의 형수가 카드 분실 신고를 한 일에 대해 라헬 소유 법인카드를 형수가 갖고 있고 카드를 몇 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라며 친형 부부를 저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박수홍은 피고인들이 회사 지분이 훨씬 많습니다. 어머니는 지분이 구색으로 해놨어 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잇고 라헬 자금 5억 원은 내 재산을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내가 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라헬 건물 상가를 투자한다고 가져갔습니다. 통장을 맡겼기 때문에 내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추호도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헬이 내가 버는 출연료, 광고 수익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취득한다면 마곡 인근 건물은 박수홍의 건물일 거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 있지 않았고 세무사도 만날 기회가 없었고 만나더라도 사진 찍고 사인만 해줬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이 번 출연료에 대해 법인의 횡령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법인카드 등으로 태권도 교습소나 학원 등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나는 학원 갈 필요도 없고 상품권으로 로비할 필요도 없는 32년차 연예인이라며 내 스케줄표도 증거로 냈지만 물리적으로 학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센터나 마사지, 샵 에스테틱, 미술학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 활동에 필요가 없는 내역이고 피고인들의 자녀들이나 피고인들이 사용했을 뿐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홍은 수익 비율도 8대2였다가 7대3 정도로 해서 그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회사로 간 적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저들에게 이익이 갔습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부끄럽지만 오른 적도 있는데 내가 왜 로비를 하겠습니까?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변호사, 비용 사용에 대해서도 내 출연료 법인 통장을 통해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도 횡령했습니다라고도 말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박수홍이 가족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박수홍은 이에 대해 한숨을 내쉬면서 가족들과 형에게 화를 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고 친형에게 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고 친형도 화를 냈습니다. 친형 부부가 모든 걸 관리했고 은행 계좌 전표를 보면 필체와 이메일 모두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만큼 친형 부부를 믿었습니다. 은행 거래도 한 적 없고
ATM 사용도 할 줄 모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수홍은 피고인들이 돈을 아껴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모님 용돈도 주지 마라, 카드 아껴 써라 등의 이야기를 들었고 현금을 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내 식비도 법인카드로 썼는데 방송국에서 김밥을 먹거나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내 자산을 지켜준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종이 가방을 들고 저를 위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입버릇처럼 5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게 없고 마곡 상가도 내 거다라고 기만했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도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족이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는데 1년 반 동안 변명으로 일관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를 바꾸고 모든 법인의 지난 날의 자료를 찾으려면 5년이 걸린다고 해서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 모독했습니다. 그 예로 형수의 20년 지기 친구가 각 커뮤니티에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해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고소한 다음에 유튜버 김모 씨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계속 나를 인격 모독해서 그 사람을 고소했고 경찰 검찰 단계에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김모 씨의 제보자가 형수의 20년 지기 친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도 내가 죽어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괴로움과 지옥 속에 살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내가 출연료를 다 받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도 너무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박수홍은 친형을 쳐다보며 내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이미 악마화가 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라고 묻고 39년 동안 구설수 하나 없다가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언론 플레이는 형 변호사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씨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공인인증서를 쓸 줄도 모른다면서 친형에게 공인인증서 비번을 물어봤다. 할 줄도 모른다면서 왜 물어봤는가라고 묻고 친형과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박수홍은 거듭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되묻고 내가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시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의심하고 나서 이게 무슨 경우냐? 자녀들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있냐라고 물으며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1월에 다른 회사로 가라고 해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으면서 지분 관계를 물은 겁니다. 1인 기획사로서 내 지분의 50%이고 다른 회사는 아예 없고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묻는 이유는 뭔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날 박수홍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입장을 짧게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수홍은 저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그냥 일했습니다. 하지만 청춘을 바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안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은 나처럼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전 연인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박수홍에게 재판장에서도 모욕을 안겼습니다. 가족을 팔아 이익을 챙긴 이의 최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부디 적법한 처벌을 받는다는 소식이 하루빨리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